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기술영업본부에서 인사이트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안형진입니다. 금일 세션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준비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인사이트 확보를 통한 IT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IT 인프라스트럭처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앱타 IT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제품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퀴즈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많은 전략들을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많이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클라우드로 점점 시스템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가트너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클라우드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2022년까지 기업 내 중요한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5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거의 93%가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실제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IT 운영 비용보다 5에서 8% 정도가 실제 더 투자가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고요. 이제 향후에 대해서 더 적은 리소스로 최적화된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인프라를 운영을 하셨을 건데요.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민해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로 전환 실패 시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롤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부분이 재복구 방안으로 백업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상적으로 잘 백업 받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언제든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해당 서비스가 어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냐는 거죠.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현재 비용과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진정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최적화된 상태인지 아니면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또 파악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셨을 때 지금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재정적으로 합리적인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4가지 항목들을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클라우드 리소스에 따른 사용 분석이 가능한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느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비용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리소스들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비용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아시다시피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물론 가능한 기능에 따라서 제어 수준이라던가 서비스별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능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또 가격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뭐 컴퓨팅 파워라던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특정 가격 고려사항에서 각 타입별로 아니면 모델별로 금액들이 다 상이하고요. 또 약정 기간을 1년을 하냐, 2년을 하냐, 3년을 하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VM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가상 머신에 대한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공간, 그 다음에 디스크 타입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할당된 실제 리소스 사용량이 있죠. 뭐 CPU라던가 이 메모리. 이게 할당을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CPU를 뭐 4코어에 메모리 8기가를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CPU의 사용률이 평균 뭐 한 20% 정도 미만.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도 뭐 20% 미만이라고 하면 실제 그만큼의 리소스가 사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시스템이 24시간 풀 가동, 365일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지, 그때마다 필요할 때 서비스가 켜지고 또 서비스 사용이 끝나면 또 꺼지는 이런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이 가동 시간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위치, 어떠한 위치에서 이 서비스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리소스 같은 경우는 애저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는 AWS가 좋고요. 어떠한 리소스의 경우는 뭐 구글의 GCP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비용 절감하고 최적화된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프라미스 VM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동작하는 VM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VM에 대해 CPU와 메모리, 디스크, 각종 리소스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동일한 스펙은 어느 정도의 VM을 쓰면 되는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앱타 IT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세션이 이제 주제다 보니까 앱타에 대한 제품을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앱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타는 단순 클라우드뿐 아니라 이 복잡한 IT 환경에 대한 자원을 통합 분석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백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재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직백 기능을 통해서 실제 IT에 사용된 운영 비용들을 측정하고 과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 뭐 실제 오퍼레이팅 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C레벨에서 전체적인 가시성이 필요하신 분들, 각 역할에 맞는 대시보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전체 현황들을 모니터링 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서요. 실제 IT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프레미스 VM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 뭐 아마존 EC2라던가 애저 VM을 검토를 하실 텐데요. 저희 앱타라고 하는 제품은 이 해당 현재 온프레미스 VM을 분석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분석 리포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항목을 보시게 되면 실제 VM 게스트 서비스 랩 7이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비스 랩 7에 대해서는 지금 16코어의 CPU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평균 CPU 사용률을 보게 되면 0.25%로 동작을 하고 있고, 최대 맥스 CPU는 3.42%로 실제로 16코어의 그 CPU를 할당을 했지만 제대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또한 16기가를 할당했지만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거의 1기가 미만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사용률 같은 경우도 27% 정도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스템을 사이징 했을 때는 고가의 시스템으로 사이징 했지만 실제 사용자의 사용률이 적어서 해당 CPU에 대한 각종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들을 적게 쓰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 682시간 정도의 서비스가 러닝하고 있었고요. 이 동일한 이 환경을 AWS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동일하게 동일한 리소스로 산정을 하게 되면 M4, 4XX라지, 이쪽 시스템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비용이 약 $545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달 $545 정도의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앱타에서 이 분석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데, 앱타에서의 권장하는 거는 M4 라지 정도면 충분히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준 결과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실제 얼마나 세이빙이 되는지, $477 정도의 비용이 세이빙이 됐고, 기존 투자 대비 약 87%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 이런 분석 결과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AWS로 가든 애저로 가든 아니면 GCP를 가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알맞는 라이트한 사이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CPU라던가 메모리에 대해서 계속 앱타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CPU에 대한 스파크라인이나 이 히스토리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평균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을 더 절감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앱타가 계속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별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 유형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인스턴스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인스턴스를 해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각 위치별로 서비스되고 있는 위치별로 어떠한 담당자에게 이제 책임 및 권한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맞게 비용도 과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앱타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앱타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최적화된 리소스를 할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공급 업체에 대한 비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분석하시고 그거에 따른 통찰력 기반으로 알맞는 리소스를 결정하시고, 만약에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비용이 맞다라고 하시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고, 클라우드 전환 후에도 비용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제품이고요.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는 다양한 규제들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삭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GDPR, 그 다음에 각종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듯이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아니면 각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미준수 시 실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이라던가 행정제재,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 추락, 평판 손상, 불매운동, 매출 감소,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손실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비용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계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고 누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관리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두 번째로 어떠한 데이터가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떠한 데이터가 불필요한 데이터여서 삭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규제 준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이런 체계가 현재 가능하신가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베르타스는 이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를 더 강화하였습니다. 바로 글로버넷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요. 글로버넷은 25년 된 회사로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글로버넷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을 저희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그 글로버넷의 머지원이라는 솔루션이 실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80개 이상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슬랙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 다음에 야머, 뭐 스카이프, 쉐어포인트, 세일즈포스, 뭐 트위터나 뭐 박스,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뭐 AWS 드랍박스, 예, 정말 많은 리소스들에 대한 이 컨텐츠 소스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고객사분들이 점점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사용 중인 조직이라면 이 머지원을 통해 갖고 단일화된 방식으로 전체 기업에 쌓여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을 수집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머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MS 팀즈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법 매우 심플합니다. 글로버넷의 머지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머지원에 설정된 뭐 팀즈를 만약에 저희가 수집을 하겠다. 그럼 팀즈에 캡처된 데이터가 뭐 채팅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미팅, 콜, 거기에 멘션 데이터 정보들을 수집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슬랙도 동일하게 어떠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건지 싱글 메시지나 아니면 각종 채널에 대한 싱글 메시지들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저희가 선택하고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르타스에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지빌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텍스트, 그 다음에 액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데이터 인사이트, 머지원, 엔터프라이즈 볼트, EV 클라우드, 어드밴스드 슈퍼비전, 이디스커버리 플랫폼 총 6가지에 대한 제품으로 각종 다양한 규제들,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사분들이 비즈니스 크리티컬 컨티뉴리 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업무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이 VDI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 워크 환경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재택근무 환경과 실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한 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파일 서버라던가 NAS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이 파일 서버나 NAS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생산한 데이터는 도대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그 위험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인사이트가 실제 파일 서버나 NAS에 접근해서 이 사용자들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일들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메타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갖고 다차원의 가시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머지원과 데이터 인사이트,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볼트, 이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통해서 베르타스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기업 내 파일 서버라던가 NAS, 쉐어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쌓여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이동해서 아카이빙하고 중복 제거하고 인덱싱을 통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찾아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파일 서버 NAS뿐 아니라 이메일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널링 기능을 통해서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글로벌넷의 머지원, 머지원 제품을 통해 갖고 실제 80개 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인스턴트 메시지든 소셜 미디어든 이 클라우드 저장소의 다양한 이 협업 도구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언제든지 이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던가 베르타스 어드밴스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관리 감독 툴을 통해 갖고 실제 아카이브된 데이터들을 상시 검색하거나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새롭게 출시된 어드밴스드에 대한 슈퍼비전 관리 감독 기능인데요. 웹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각 접근할 수 있는 롤을 정해 두시고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쌓여있는 아카이빙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몇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죠. 실제 리뷰를 할 때도 소트를 해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관련된 데이터다, 아니면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다, 이거는 또 협의를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감사하고 있는 컨텐츠마다 저희가 액션을 바로 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AI라던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누가 클릭한 것인지, 누가 구매할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할 것인지, 누가 좋아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베르타스의 인사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데이터 인사이트와 앱타를 통해서 비지빌리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데이터 인사이트는 기업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앱타는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900개 이상의 패턴과 그 다음에 150개 넘는 정책을 통해 갖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분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80개 이상의 콘텐츠 소스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장기 보관 데이터로 아카이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쌓여있는 아카이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디스커버리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실제 고객분들은 이 인사이트 확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앞으로 기업의 리스크가 무엇이 있고 앞으로 IT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